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희망공약 개발단 단원으로 영입했던 유튜버 나다운이 당의 이념과 맞지 않은 SNS 활동을 한 전력이 드러나 사흘 만에 축출됐습니다. 실제로 나다운은 지소미아 종료를 환영하고 조국애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등 한국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정책이나 이념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나다운이가 희망공약 개발단에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나다운이가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최악의 영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영입할 인재가 없나요? 진짜 한국당의 쓴소리가 마구잡이로 터져나옵니다. 이번 나다운 영입 사태는 우파 지지층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허구한 날 중도 탈영질 쳐 늘어놓더니 결국 우파라는 간판 쳐달아놓고 완전 짬뽕으로 자만든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의 정체성이 허리멍텅하단 뜻입니다. 나다운을 쫓아낸 걸로 대충 쳐 넘어갈 생각 말고 자유한국당 내 누가 프라치인지 제대로 구분해내기 위해서 나다운을 영입한 인간이 누구인지 그 실명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번 논란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패싱해가며 4+1이라는 듣보잡 협의체까지 등장시켜 처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 헌법 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 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2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가할지 여부와 관련해 정당법의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부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불어를 종용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선관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상진 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중립하라는 플랜카드를 펼쳐놓고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간섭 말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쩐 일로 바른 말 좀 한다 싶었더니 지난 2017년 2월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3년도 채 안 되어서 이제 자기가 검찰의 압수수색 받을 지경이 되니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압수수색 거부하는 대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앞서 2016년 11월 20일 자신의 트위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라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애호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의 트위트 글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에 보기 좋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금 문재인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아참, 조국이 선생도 검찰은 즉각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한 소리 했더라고요. 당시 지금 청와대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라는 조선일보 기사까지 공유해가며 말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12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재차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청와대라도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검찰이 그동안 무리하게 영장 집행한 거라며 영장 공개하면 될 일이니 영장 내용을 공개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검찰은 영장 공개는 불법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오는 13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혀 청와대와 검찰 간 2차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징계를 논의한 적은 없고 그냥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좌파들은 항상 입보다 행동 보고 판단해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창 친문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까지 모조리 교체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 수사부, 즉 이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 현 정권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쐐기를 박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의 가족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정거래조제조사부, 조제범죄조사부 등도 모두 사라집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를 비롯해 전국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폐지 대상입니다. 특히 법무부 직접 개편안에는 주요 수사 사안마다 검찰총장이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 규칙 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정은 법무부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순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직제를 개편하면 내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필수 보직기간 1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돼 수사팀을 이끄는 차장, 부장 검사의 전보 발령도 가능해집니다. 검찰 인사 규정에는 지방검찰청 차장, 부장검사와 지청장, 법무부, 대검찰청의 기획관, 대변인, 과장 등 고검 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검찰청 기구 개편과 직제,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미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놓고 검찰 내부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도 대검찰청 감찰위 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을 향해 지난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정의도 과장은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반문했습니다. 정의도 과장은 추미애 장관이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 경위, 개정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도 과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4명을 거역했다고 말하시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 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도 과장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 2, 3, 4차장 검사 화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 내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11일 저녁 11시 16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또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주다르크라 했던 추미애 장관이 이젠 완전히 추하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과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건만 추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현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이해찬 대표 등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인사권 남용에 반발한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을 항명이란 용어로 낙인 찍으려 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등을 감찰을 통해 징계 처리해서 축출하기 위한 포석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국민을 대신하여 무도한 반헌법적 적폐 정권에 저항하는 유일한 투쟁인데 말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미애 장관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책보좌관에게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징계법령을 찾으라고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주 국민에 대한 눈꽃만치의 두려움도 권력을 쥔 자로서의 헌법 정신에 대한 눈꽃만치의 경외심조차 없는 추함의 극치입니다. 검찰은 추미애의 핸드폰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화무시비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열을 이들의 무도한 행태에 굴하지 말고 이들 친문 세력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들의 위선과 적폐를 뿌리 뽑는 것이 바로 정의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당신들의 어깨에 이 나라가 독재로 가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영영님, 묵정영님, 구독료 후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